고양시가 김성혜입니다. 행안부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2주기가 됐는데 인파 관리 매뉴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인파 관련돼서 매뉴얼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금 3개 정도 있는데 2개는 완성이 됐고요. 지금 하나가 이제 재난 유형별 위기 관리 매뉴얼이 있는데요. 이게 내년 1월 7일까지 완성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되어 지금 있습니다. 장관님 그때 뭐 탄핵 정국 징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대통령께서 장관이 자리를 지키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늦게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되고요. 타 부처들하고 이견은 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과정 때문에 사실 좀 늦어졌는데요. 1월 7일까지는 충분히 하고 지금 사실은 완성이 돼 있고요. 의견 조회 중입니다. 예, 그 의견 조율이라는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요. 각 부처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들 2번 PPT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되는 것은 부적절. 뭐 경찰청 등등에서 이제 재난관리 주관기관에서 경찰청 문구는 삭제해달라라고 요청까지 하는 등 뭐 부처마다 야단 법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되면 참사 발생할 때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여기 좀 미루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싸움에서는 행안부가 이기신 것 같아요.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잘 되는 네, 건지 네, 아니면 네. 행안부가 책임에서 벗어난 건지 사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일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요. 중앙행정기관이 어떻게 맞는지 한번 보시면 어린이집이나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맡고, 네. 근데 문체부가 뭐 체육시설 등을 맡고 또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예를 들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여긴 대형 마트, 산자부, 영화관, 문체부, 체육시설 문체부가 있습니다. 이럼 여기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누가 주관기관이 되는 건가요? 여기가 아마 행사가 문체부 행사면 아마 문체부가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뭐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폭탄 테러가 벌어지면 네. 그 떨어진 장소가 마트인지 운동장인지에 따라서 재난기관이 달라지는 겁니까? 근데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제 그 행사 주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결국은 장관님 말씀에서 방금 말씀하십니다만 재난이 발생했는데 그때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서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이걸 또 누가 맡을지를 밀고 당기다 보면 결국 책임 소재가 좀 불명확해지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 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반대한 부처들이 많은데 이 행안부의 이 부처에 대한 대답한 내용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대통령실 및 총리실 보고가 완료된 정부 정책이니까 이대로 간다.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다 정리가 됐는데요. 그 진행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걸 안 맡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강한 드라이브를 건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근데 이제 보면요. 원만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정부조직법 34조에 행안부를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비상관리, 민방위 및 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네. 제가 행정자치부를 할 때도 국회 보좌관을 했었는데 그때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지면서 안전에 대한 강조를 하다가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서 행정안전부가 된 이상은 사실은 이 모든 재난의 주무기관으로서는 행안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매뉴얼을 나눠서 서로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좀 이어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9월에 하셨네요. 네. 예, 그런데 이거 지금 내용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에다가 갑자기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어요? 네. 이게 재난입니까? 그것도 지금 재난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법에 근거가 있나요? 어, 이 재난관리 기본법에 의료 재난이 재난으로 들어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의료가요? 네, 네. 답변 바로 하죠. 저 뒤에 계신 분, 네. 그 국장님 다시 답변해 보세요. 의료가 들어있다고 법령 어디예요? 그거 국가 핵심 분야의 보건 의료의 국가 핵심 분야 마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이 맞습니다. 보건 의료 분야 마비이기 때문에 재난이 맞다.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 일종입니다. 예, 그 마비를 시킨 게 지금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붙이다가 마비가 된 건데 인재 아닙니까? 이게 재난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1,712억 원을 지금 뭐 표현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금 투입을 요청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거죠. 가뜩이나 지방재정금 부족한데 이게 맞습니까? 서울시한테 600억 내라가 서울시가 내내 못 내니 지금 서로 멱살을 잡고 있다는 기사 오늘 났던데 이게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지금 행안부 장관님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재난관리금은 저희가 걷거나 모금하는 것이 아니라요. 해당 지자체 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그러니까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 겁니다. 아니 기금으로 모아서 재난에 써야 될 기금을 지금 허물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으로 벌어진 이 의료 재난에 갖다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재에다가 이게 좀 맞는 방침이라고 보시는 거냐는 질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행령을 그냥 고쳐서 진행하는 데 저는 좀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다른 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같이 이어서 하는데 결국 이게 지방 재정이 지금 굉장히 모자란 상태인 건데 보통 교부세 올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지방에다 교부가 됩니까? 그 올해도 좀 세수 부족이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교부세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다행히 작년보다는 조금 상황이 낫고요. 그다음에 지방 세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방 교부세는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부하고 지자체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아니, 적어도 장관님.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대책을 마련하고 아니라 있습니다. 보통 교부세 그 교부금을 줄이려면 국회에서 추경을 해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2013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네, 근데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하고 지자체하고 논의해서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실질적으로 그 보완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2024년 교부세 월별 집행 현황 보니까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100억 원씩 적게 그냥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의로 조정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총액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도록 저희가 지금 총액대로 나갈 거란 말씀이신 거죠? 전액은 아니어도 상당 부분 그러니까 전액이 아니면 그건 추경으로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권 교부세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분권 교부세를 조정해서 하고 있던 서울시, 그다음에 성남시, 화성시, 경기도 여기에는 분권 교부세 보전분은 삭감 안 하고 작년에 그대로 배부하셨던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 제가 아직 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질때 네, 좀 네, 네,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